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의 흑인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보자 어서와 이쁜이 하면서 저의 허리를 잡고 번쩍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안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던지고 제 위로 덮쳤습니다. 제가 아니 잠깐만 멈춰라고 저항했지만 놀란 마음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저의 입술에 매우 공격적으로 키스를 하며 저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날 날씨가 더워 가는 어깨끈으로 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에 그는 쉽게 저희 엉덩이 쪽으로 손을 파고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이클의 힘과 체구에 압도당하며 저항조차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마음속에서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도 사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서술합니다. 저는 38살, 경기도에서 살다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제가 대학 시절 어학 연수로 미국에 왔을 때 만나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머물게 되었고 예쁜 딸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더 낳고 싶었지만 12년 전 남편이 회사의 지사 설립과 관리자로 임명되어 한국으로 발령나면서 저희는 기러기 부부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은 국내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저와 딸은 미국에서 사실상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제 전공인 미술을 살려 미술과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K-팝의 인기로 인해 한국인인 저희 강의도 예상치 못하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K-팝과 미술 강의의 연관성은 저조차도 좀 어리둥절하지만 덕분에 수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매일 바쁘게 일하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지원은 해주지만 그 이상으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지내다 보니 때때로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원래 딸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를 키우는 재미와 고민들로 제 일상이 가득 채워졌지만 이제 딸 크리스탈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이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5세가 된 딸은 키가 저보다 더 커 168cm나 되고 가슴과 엉덩이도 저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딸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최근 딸이 학교에서 데이비드라는 흑인 남학생과 매우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딸은 학교가 끝나면 데이비드와 함께 집에 오고 주말에는 함께 쇼핑을 나가며 매일 밤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는 걸 극도로 싫어하며 제가 물어보면 딸은 화를 냅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겪어온 사람으로서 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딸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조기 연애 자체도 부모에게는 큰 금기 사항인데 하물며 상대가 외국인, 그것도 흑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아시아인이란 이유로 종종 인종차별 당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질색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흑인들이 폭력,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흑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흑인이 고위 공직에서 활동하는 추세이고 심지어 대통령으로 지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누구를 멸시하겠습니까? 그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불법 체류자도 많고 저소득층도 존재하다 보니 교육 수준이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흑인들은 흔히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에는 미혼 모들이 많으며 많은 흑인들이 평생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딸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딸에게 여러 번 데이비드와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가 흑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크리스탈과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중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크리스탈, 요즘 데이비드와 너무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아. 엄마는 내가 다양한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크리스탈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데이비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자꾸 그를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데이비드를 좋아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 게다가 흑인과의 연애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크리스탈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의 편견이에요. 데이비드는 다른 흑인들하고 달라요. 그는 교양 있고 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딸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내 행복을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내가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크리스탈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15살이에요. 제 감정은 진짜예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엄마도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믿어주세요. 네. 저는 더 이상 딸의 마음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크리스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내 의견을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하고 항상 내가 하는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딸은 약간 화가 난 듯 입을 다물었고 그날 저녁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크리스탈이 방에서 데이비드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몰래 데이비드의 가정 배경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데이비드의 가정은 흑인 중에서도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데이비드가 딸이 다니는 이 사립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학교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백인과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많고 흑인과 라틴계 학생은 적습니다. 데이비드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 마이클 덕분입니다. 마이클은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미식 축구의 유명한 선수였으며 지금은 은퇴 후 우리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미식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그는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고 지금은 이 지역의 부촌에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유명 축구 선수 마이클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이 그와 교제하는 것을 여전히 원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리스탈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크리스탈,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크리스탈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저희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데이비드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돼. 데이비드의 가정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엄마는 내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속으로는 딸이 데이비드와 어울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지만 딸을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충고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데이비드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데이비드의 가정을 조사한 건 알겠지만 그건 제 선택이잖아요.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저는 크리스탈의 말을 듣고 미국에서 자란 딸의 사고 방식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크리스탈.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고 항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해. 크리스탈은 제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강해요. 그리고 데이비드도 저를 존중해줘요.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끼며 딸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부모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상대 부모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의 남자친구인 데이비드의 아버지, 마이클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는 어깨끈으로 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원피스는 허리선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떨어졌고 무릎 위까지 이어지는 깔끔한 실루엣이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원피스의 얇은 소재는 바람이 불 때마다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이 복장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로 활동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옷이었죠. 저는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차림으로 마이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깔끔하게 관리된 정원과 큰 앞마당이 있어 첫 인상부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길을 따라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의 흑인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보자 어서 와 이쁜이 하면서 저의 허리를 잡고 번쩍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안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침대에 던지고 제 위로 덮쳤습니다. 제가 아니 잠깐만 멈춰라고 저항했지만 놀란 마음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저의 입술에 매우 공격적으로 키스를 하며 저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날 날씨가 더워 가는 어깨끈으로 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에 그는 쉽게 저희 엉덩이 쪽으로 손을 파고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이클의 힘과 체구에 압도당하며 저항조차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 마음속에서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이 남자를 처벌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저지른 이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딸에게 흑인 남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녀가 데이비드와의 관계를 끊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이 흑인 남자에 의해 희생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다면 제가 겪는 이 모든 수치와 고통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찰에 가서 진실을 밝히고 딸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딸은 저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성인 채널에서 본 흑인 남성의 거대한 물건과 체력이 뛰어나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물건이 제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만 멈춰줘. 너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번에는 컨셉이 이거야? 재미있네. 계속해라고 하며 시간을 끌지 않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이제 곧 다가올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은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영어였지만 아시아인 특유의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죄송합니다만 오늘 당신에게 보내드릴 예정이었던 베트남 여성은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어요. 내일 다른 여성을 보내드릴게요. 베트남 여성 외에도 중국, 태국,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의 다양한 여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여기에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레스토랑이나 부두 또는 시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거나 더 위험한 회색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거나 심지어 성산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마이클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마침내 자신을 소개할 기회를 얻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들 데이비드의 친구 엄마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문제로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마이클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 오해가 있었군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네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정말 놀라고 당황스럽긴 했네요. 이제 아이들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입었습니다. 저도 얼굴이 붉어진 채 서둘러 옷을 입었지만 이미 속옷은 사라졌고 외출복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대화를 위해 우리는 침실에서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동양 여성들을 칭찬하며 그들이 작고 섬세해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서양 남성들이 동양 여성에게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K-팝의 인기로 인해 많은 서양 남성들이 한국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도 그런 취향을 가진 것 같았지만 저는 딸에게 저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동서양 여성의 차이에 대해 논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본래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딸 크리스탈과 데이비드의 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걱정돼요.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애를 못하게 한다니 무슨 말이죠?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제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이며 저희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학교에 다니는 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지 연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하지만 제 딸은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저는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들도 사랑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동양의 여인이여. 아이들의 교제를 막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 교육을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며 마이클과는 전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화가 난 것을 보고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아름다운 동양의 여인이여.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당신이 화내면 저도 마음이 아프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말을 존중해서 제가 데이비드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죠. 마이클의 말은 그나마 상황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딸 잘 챙기라고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 못하니? 내가 돈 보내주잖아. 그런데 매일 일만 하느라 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거야? 남편은 화를 내며 이 일을 반드시 잘 처리하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지도 않잖아. 모든 걸 나 혼자 해결하라는 거야? 저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을 남기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움과 압박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일과 가사 일을 동시에 해야 하고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기쁨까지 챙겨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딸과 함께 해외에서 단둘이 생활하는 경우 고생과 억울함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저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한 여자로서 위로받고 싶었고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낮에 겪었던 일 때문일 것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마이클을 보았고 그가 저를 강하게 누르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전화로 중단된 그 일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이어졌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매우 강렬하고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고 저는 그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꿈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이상한 방식으로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마도 그 꿈은 억눌린 욕망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편의 냉정함에 대한 복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꿈일 뿐이니 아무런 책임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제 몸에 걸친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도둑처럼 몰래 속옷을 챙겨 화장실로 들어가 세탁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잠에서 깨고 졸린 눈으로 화장실에 들어와 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그 세탁물을 숨겼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누군가랑 싸웠어.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 없었어. 너 말고 나를 화나게 할 사람도 없잖아.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엄마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어른들의 세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딸이 아직 데이비드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는 딸과 데이비드 사이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교장에게 딸 크리스탈과 데이비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탈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학생이니만큼 그녀가 조기 연애에 빠져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교장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 씨, 크리스탈은 저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입니다. 저도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에 안도하며 저는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데이비드를 다른 반으로 옮겨줄 수 있나요? 둘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알렉산더 교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잠그고 실내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의 행동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는 곧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알렉산더 교장이 진심으로 저와 크리스탈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알렉산더 교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반면 데이비드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 약간의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난 두 종류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는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흑인이죠. 저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알렉산더가 미국에서 흔히 알려진 인종차별적 농담을 했지만 그가 흑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데이비드를 다른 반으로 옮기고 그와 거리를 두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학교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나요? 알렉산더는 미소를 지으며 사실 우리 학교는 원래 우수한 인종을 위한 곳입니다. 그런 흑인 신흥 부자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하며 무의식적으로 알렉산더의 손을 잡고 정말 훌륭한 교장님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손이 저희 상의 안쪽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마이클이 저를 성급하게 다루려 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흑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사적이고 우아하다고 알려진 백인 교장 알렉산더도 지금 저에게 똑같이 추파를 던지며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행동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손길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알렉산더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도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널 도와야 하겠어. 그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지만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며 책상에 걸터 앉아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던 알렉산더가 속옷으로 여성용 레오파드 무늬의 속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리를 벌리고 저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일을 처리해 주길 원한다면 먼저 나를 만족시켜야 해. 당신 너무 마음에 들어. 어서 와 코리안 베이비.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알렉산더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그 데이비드와 더 깊은 문제를 일으킬걸? 각오해. 저는 알렉산더의 위협적인 말에 몸이 떨렸지만 그냥 모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라리 딸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더욱 강한 어조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딸의 중학교 기록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몰라? 내가 당신의 딸을 문제아로 만들면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이 저는 알렉산더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분노와 혐오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의 앞에 천천히 다가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키가 거의 2미터에 달하는 건장한 흑인 남성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클이었고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알렉산더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마이클은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로 별명이 킹콩일 정도로 매우 강력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주먹을 받은 알렉산더는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저는 바로 옆에서 그의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얼굴은 이미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는 신음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보안요원과 경찰이 급히 출동하는 가운데 저는 마이클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속으로는 그의 행동에 안도하며 그가 알렉산더를 제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마이클이 이 시간에 교장 사무실에 나타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설마 나를 구하러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이 스치며 순간적으로 환상에 빠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마이클은 저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안정적이었으며 그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오신 거죠?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알렉산더가 저지른 일이 인터넷에 퍼진 걸 알게 되었어요. 그가 흑인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지만 다행히도 제때 도착한 것 같군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 덕분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죠. 그 후로 경찰이 마이클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왔지만 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도와주러 왔어요. 알렉산더가 먼저 잘못한 겁니다. 경찰들은 저희 증언을 듣고 마이클을 체포하는 대신 그를 연행의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이클이 왜 알렉산더를 폭행했는지 그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특히 흑인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의 차별적인 발언을 녹음해 인터넷에 퍼뜨렸고 이로 인해 알렉산더는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흑인 커뮤니티를 비난하는 발언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마이클은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이클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마이클이 딸아이의 학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위원장은 알렉산더 사건으로 인해 연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마이클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종차별 이슈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흑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딸의 학업 기록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배려와 신중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고 마이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이클. 덕분에 저도 딸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당신과 크리스탈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정의와 용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의 도움 덕분에 저는 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이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당신 같은 아시아 여성을 좋아해요.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근 저는 마이클을 꿈에서 여러 번 보았고 그의 존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색한 순간에 마이클의 옆으로 한 쌍의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백인이었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여자는 저보다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진 아시아인처럼 보였고 그녀가 동남아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동남아 출신의 여성은 저를 몇 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내 전처예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이혼했나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요. 그녀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졌어요.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아내를 본 적이 없었던 거군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제가 혼자 사는 모습만 봤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죠.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그가 왜 집으로 여성을 부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혼자 살면 외롭죠. 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삶을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때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부인은 혹시 재혼하신 건가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그 백인 남자가 우리가 이혼할 때 변호사였는데 이제는 내 전처의 남편이 되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자 마이클은 저에게 애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과 데이비드의 관계가 아직 깊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때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반 달 가까이 연락이 없었고 저희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진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직 미국이야? 나 지금 병원에서 누굴 봤는데 내 남편 같아. 한 여자랑 손잡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이혼했어? 이 메시지를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핑계로 미국에 자주 오진 않았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남편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마이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의 캠핑카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아이를 도박장과 유흥으로 유명한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지만 미국에서는 도박과 유흥 외에 가족 친화적인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기로 가족 여행을 가는 건 일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현지인의 사고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과 데이비드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연인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반의 다른 백인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었고 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친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딸이 데이비드와 연애를 하지 않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아들이 반의 다른 여학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보세요.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얼마나 개방적이신지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딸의 연애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캠핑카에서 바비큐와 또띠아를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매우 자상하고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캠핑카에서 며칠 밤을 보낸 후 우리는 작은 자동차 모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텔의 방음 상태가 좋지 않아 저는 마이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낀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주차된 캠핑카로 올라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캠핑카 문이 열리더니 마이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망설임 없이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이클의 키스에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성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마이클은 더욱 열정적으로 다가왔고 제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마음속에서는 일탈을 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깊이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마이클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하며 캠핑카에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캠핑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성이며 부도덕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원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의 일 때문에 마이클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반성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이클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주로 성인들을 위한 오락과 카지노로 유명하지만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드벤처 돔으로 향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실내 놀이기구를 즐기며 하루를 보낸 아이들은 신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점심으로는 호텔 근처의 뷔페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마담 투소를 방문해 밀랍 인형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벨라지오 분수쇼를 보러 갔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남동생 민호에게서 여러 장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임산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고 여자는 그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파티를 열었을 때 그 여자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자랑스럽게 배를 내밀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를 따뜻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바빴던 이유는 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그는 저와 딸을 미국에 남겨두고 자신은 한국에서 불륜을 저지르며 그녀를 임신시킨 것입니다. 그 순간 민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확실해. 매형, 아니 그 자식, 바람피고 있어. 지금 그 여자랑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내가 알아본 결과 매형이 그 여자한테 아파트까지 사줬대. 누나, 이것들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사람들 불러서 혼쭐을 내줄까?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침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충동적인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렇게 하지 마. 누나 말 잘 들어.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우리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증거만 모아줘. 그 인간, 내가 쉽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증거만 확실히 모아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리고 너도 진정해. 이 일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누나, 내가 증거는 더 철저히 모아볼게. 하지만 너무 참지 마. 누나도 힘들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차분하게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임과 화려한 불빛들은 제 내면의 혼란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과 마주쳤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마이클에게는 아직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도 어제 많이 피곤했을 테니까 오전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쇼핑을 하러 가는 게 어때요? 저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좋아요. 크리스탈도 분명히 즐거워할 거예요. 그날의 일정은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애들은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고 마이클과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사진들이 떠올랐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은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호텔 바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와의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무슨 고민이 있나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저에게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임신 중이에요.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씨, 많이 힘드셨죠?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이클은 저희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을 응원해요.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항상 당신의 편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동시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마이클. 당신의 말이 큰 힘이 되네요. 앞으로의 일은 천천히 정리해 나가야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덜고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시간을 통해 저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과 불안정한 마음을 조금은 다스릴 수 있었지만 남편의 배신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딸 크리스탈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점점 더 눈치를 채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크리스탈이 상처받을까봐 얘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딴 여자 생긴 거죠? 나 속이지 마요. 요즘 아빠가 나랑도 연락 잘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딱이야. 그리고 엄마가 삼촌이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크리스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리스탈, 너도 눈치챘구나. 사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야 해. 너는 엄마에게 큰 힘이야. 크리스탈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딸의 성숙한 말에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은 더 이상 어리지 않았고 이제는 제가 그녀를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도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동생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뒷받침할 사진, 문자,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모았고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있지. 저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도, 그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것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하자. 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동생을 통해 얻은 확실한 증거들을 언급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남편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하지만 크리스탈 생각해서라도 좀 더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저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었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는 없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서로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끝내는 게 맞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에서 남편은 초반에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주장했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과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결국 제가 우리 집과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마이클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더 어두운 길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의 지지와 위로 덕분에 저는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저의 행복을 찾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은 저의 이혼 과정에서 진심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이해하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많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헌신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그날 밤, 저는 아주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마이클을 만났을 때 입었던 가는 어깨끈 원피스를 입고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원피스는 마이클에게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이클은 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진 씨, 오늘 무슨 날이야? 마이클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고 바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이클, 이제 나도 자유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풀어내고 싶어. 마이클은 그런 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 뜨겁게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불행과 고통이 마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억압된 감정을 마음껏 소리내어 표출하며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이클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 했고, 저는 그런 그의 사랑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마이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딸 크리스탈도 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이틀 뒤, 마이클과 함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결혼식이 자유롭게 허용되었고, 저는 그 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 마이클과 저는 아주 가까운 친지만 초대했습니다. 딸 크리스탈이 들러리를 섰고, 성당 안에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결혼 서약을 하며 저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사랑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야. 우리 이 아이를 함께 키우며 평생 행복하게 지내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마이클.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야. 그날, 우리의 결혼식은 작지만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진실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마이클은 제 곁에서 늘 지지해 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마이클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미국에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